그러니까 오늘 약간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흔히 말하는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처음 본 정보 뭘 보면 그 컨텐츠에 관련된 것만 계속 오는데 계속 보다 보면 같은 성향의 같은 답을 내린 것들만 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강력 수사를 할 때도 형사가 수사관이 애초에 뭔가 하나의 기준점이 생겨버리면 그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수사를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함께 이 사진을 보시죠. 비 오는 날인 것 같아요. 도로가 반사된 거 보면. 저 뒤에도 있고. 예, 그쵸. 차가 2대가 있죠. 자, 설명을 하면 한 고속도로에서 3분 간격으로 2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1차로 사고가 난 것은 오른쪽에 있는 2차가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멈췄어요. 그리고 3분 만에 이 모닝차가 2차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멈춰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유 좀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서행하지 이러고 끝날 일인데 네.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없어 사라진 거야. 존재하지 않아. 차량 안에는 지갑, 휴대폰, 네. 신발까지 그대로 있어. 차 안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예, 있을 만한 예, 정보 그렇죠. 자료가 다 있다는 네. 거죠. 강임숙 씨입니다. 모닝 운전자. Zu spät durch Nacht und Wind. 남해 고속도로 실종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고가 난 BMW, BMW. 차량입니다. 이 BMW 차량은 오다가 빗길에 넘어져서 이쪽 가드레일에 부딪힌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3분 만에 모닝. 모닝이 부르릉 와서 중앙 분리선에 부닥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견인차들이 와서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네. 여기서 봤더라도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 거리감은 아니죠. 근데 지나간 차량 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목격담이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네, 창원에서 진주 방향으로 가는 문산 휴게소 앞인데요. 여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저기 운전자인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인지 지금 제일 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차로에 사람이 일직선으로 누운 것 같아. 기분에 딱 사람 건너기라. 차가 오니까 이제 피해를 보는가 몰라도 둥글더라고 사람이. 빨리는 모르고 딱 두 밥 넘더라고. 야, 목격자, 정확한 목격자가 있었네. 그렇죠. 그 이들이 사고 현장을 지나간 건 모닝 차량이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고 네.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그 두 사람이 기억하는 이 쓰러진 사람이 바로 파마머리의 여자라고 생각이 된대요.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당연히. 네. 그 중에서도 근데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2대의 견인차 기사. 견인차. 그 순천 쪽으로 가는 방향에 네. 휴게소가 있었어. 네. 그래서 휴게소에 있던 레카차 2대가 네. 한 대는 후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큰일 날 행동을 한 거예요. 네. 한 대는 심지어 역주행을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휴게소부터 역주행인 거야. 3, 4분 지나서 3번 견인차와 4번 견인차가 정주행으로 신방향으로, 와서 신방향으로. 네, 이렇게 서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왔을 때 얘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돌린 거네요.
이 차가 여기 돌렸네 이 차를. 여기서 돌리는 과정에서 이 기사가 특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요. 일단 제가 차를 위력주행으로 들어갈 생각 저를 의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차를 몇 번에 돌렸니. 저도 국가서 가가지고 한 보루 정도 가까이 있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저도. 1년, 2년 가까이 많이 그리 됐죠. 정말 만약에 사람을 치고 유기를 했다면 네. 차에 혈흔, 그렇죠. 뭐 이런 증거가 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검식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나오지 안 않았어요. 어.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사고 차량이네요 모닝차.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손까지. 네. 이상한 점? 왜 유리가 깨졌는데 조수석에 깨졌어요? 그죠? 조수석이. 네. 그랬어? 왜? 그 조수석에 방사형 균열이 있어요. 이 흔적은 서 있는 사람을 쳤을 때 네. 운동력에 의해서 머리가 닿는 부분이 항상 자동차 유리의 아랫부분이거든요. 깨진 유리창에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이 머리카락이 과연 누굴 걸까? DNA를 확인해 봤어요. 앞서 사고가 났던 BMW 차량에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분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분을 쳤네. 모닝이. 그래서 사라진 거야. 그런데 BMW 차량의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응? 우리 집사람 내리는 건 내가 보고 옆에 그 터지는 그 냄새 그것 때문에 정신을 약간 잃었어요. 집사람은 가드레일 밖에서 엎드려져 있던데 내가 목회 갔을 때는 119 연락해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을 안고 보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오더만은 왜 부딪히는데 그 주위에서 부딪히더만은 저 건너편 중앙분리대 가서 서더라고요. 그러면 모닝 차량 사고를 목격하신 상황은 아버님 어디 계셨어요? 가드레일 밖에서 집사람을 안고 있으면서 봤지. 그때까지 모닝 사고가 안 났다니까요. 당시에 BMW 운전자였던 남편은 큰 부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분은 사고로 전치 13주 정도의 큰 부상. 그랬겠어. 그리고 사고 부위가 왼쪽 쇄골, 늑골, 왼쪽? 그리고 왼쪽 골반 뼈까지 골절이 됐어요. 구축도 안 돼. 아니면은 걷지를 못해. 골반뼈 이렇게 못 진짜 쳐. 그래서 국가에서 오랫동안 교통사고 분석을 해왔던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사고 분석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60km 달리는 중에 우측을 한번 미끄러지고 보행자를 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넘어가고요. 근데 적어도 이쪽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가려면은 이 정도의 궤적 중에 보행자가 서 있어야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행방향 뒤쪽으로 걸어와야 모닝 차량의 궤적하고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럼 저 사람은 어디 있느냐. 내 말이. 사실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일이 커진 거죠. 네. 그런데 이 모닝 운전자 있죠.
이분이 살아서 걸어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그때 비가 왔잖아요. 네. 이 여자분이 뛰어가시더라고요. 여자가요? 네. 생각을 해봐요. 고속도로에 갓길에 저는 그냥 우연히 본 거지만은 맨발을 벗고 우산 쓰지도 않고 비를 맞고 걷고 있다. 제가 저희가 세웠죠 차를. 제가 어쨌든 저때건 잠깐 얘를 맡기고 내렸어요. 우산을 쓰고 봤는데 눈을 안 맞추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날 실종된 모닝 운전자분이거든요. 이분 맞아요. 이 아줌마 맞아요.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신 거예요? 네. 자, 모닝 사고가 여기서 났잖아요. 네. 근데 저 목격자분이 얘기한 지점은 사실 이쯤이에요. 이쯤. 저희가 네네네. 모형으로 만들지 못한 이 정도 지점인데 이 모형을 자세히 보세요. 아, 계단. 목격자는 당시에 시간을 한 9시경쯤으로 기억을 해요. 목격자의 기억이 맞다면 강임숙 씨가 현장 근처에 한 시간 정도 머물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네요. 네, 그래서 현재 경찰은 저희 이 모닝 운전자 강임숙 씨에 대해서 수배를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실종이 아니라 뺑소니 수배. 사고의 용의자가 된 지금 거네. 현재. 그러나 사실은 모닝 운전자도 멀쩡하지 않을 확률이 난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자동차 보험 몇 개 드세요? 하나. 크게 들지 뭐 그죠? 책임보험하고 뭐. 그죠? 하나 해서 근데 뭐 강임숙 씨는 제가 확인한 것만 12건이고 자동차 관련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총 전체 보험이 12개고 그중에 자동차 운전자와 관련된 것만 6건이에요. 게다가 강임숙 씨가 소송 중에 있던 사건이 하나 밝혀졌어요.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 1억 정도 했는데 그 투자금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대요. 이거는 사실은 상상이에요.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족들이. 하지 않았을까? 질문. 그래서 보험금을 누군가 수령했나요?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예요. 5년이 돼서 완벽하게 생활 반응, 소위 뭐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지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급이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그것이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5년 지났다고 지급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사고를 내고 없어진 사람, 용의자에 불과한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보험 사기가 워낙 많긴 하지만 보험을 되게 많이 드는 사람 많잖아요. 또 이분 보니까 뭐 투자하고 이랬다면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험을 들어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종된 강임숙 씨 언니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봐도 마찬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럴 정도로 그리 돈이 엄지도 안 하고 돈 받을 게 더 많은데 뭐 돈을 받을 게 내가 봤을 몇 억이 돼요, 몇 억. 받을 돈이? 그 내가 하도 깝깝해서 섬마을에 어디로 납치돼 가가지고 저 새우 키우는 데는 저런 데 갔는가 싶어서 내가 그쪽으로도 수송을 해봤어. 매번 가서 우리가 네. 우리 심정도 헤아리 줘야지. 보험금은 수령되지 않았고 그렇죠. 강임숙 씨를 찾아서 안 해본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살아있다면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퇴근을 하고 밤늦게 빗길에 가다가 강릉대교 그쪽을 넘어가면서 차를 부딪혔는데 그분이 내려가지고 사라졌어요. 어머. 그분이 5개월인가 후에 거기서 한참 떨어진 다리 교각 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게 있었어요. 어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멀리 이동을 하거나 그러다가 또 제2사고 나거나 추락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놀라운데 3년 전쯤에 강임숙 씨가 성형수술하고 가족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신분을 바꿔서 그러니까 가족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이런 음모가 다시 한번 불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망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됐고 어쨌든 보험이 들었으니까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망 상태입니다. 집사람도 못 찾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뭐 다 지금 뭐 안 되는 판이지. 어머님이 뭐 보험금 노리고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 소문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이 마누라 교통사고 났다고 성형수술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 여기 좁은 바닥에서 그 소문이 바로 안 나겠습니까?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집사람이 지금 8년 일하는데 지금 제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 제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죽지 않았느냐.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인데. 애가 터지게 참 혼자 또 이렇게 살고 그러기를 지금 뭐 8년째 좀 살고 있다 아닙니까? 이 가족들에 대한 반응들은 상당히 다른 유사한 어떤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상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쵸. 특히 이 누군가 성형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지문이나 DNA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강 씨가 성형수술을 한 거라 의심을 받는 그 분은 강임숙 씨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사건과 관계돼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 여러 명 만났잖아요, 같이. 근데 굉장히 우리를 자꾸 이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이 첫 수사를 잘못했어요. 잘못하다 보니까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살해했다고 마음 보고 봐요, 마음 보고. 내가 볼 때 남편하고 같이 연락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광주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그 여자를 안 돕는다 하더라고요. 잡아야 되지 않나 하니까 자기네들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한테 이제 광주 노래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대. 경찰은 그런 말 한 적 없고 광주 어디 노래방에 있으면 잡으러 가지고 왜 안 잡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찜질방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봤었는데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을 섞였구나, 설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실종된 강 씨는 바로 이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로 수배가 된 상태고 모든 기록은 검찰로 이관이 됐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사는 아마 거의 중단된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강임숙이라는 분이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 기억 상실 같은 것이 있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찾아가지고 사람을 찾는 데 훨씬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 사건은 지금 아무도 담당자도 없고 이걸 누가 이건 내 사건이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담당자가 그러니까 사건만 주인 있는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없는 게 결국 당신이 욕하는 사이에서 다루게 되는 또 원인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예. 8년의 시간이 지났고 63살이시고 얼굴도 보지 못한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혹시라도 지나가는 길에 비슷한 분을 보셨다면 예,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주세요. Put your arms around somebody else.